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좀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이제 앞으로 이게 진짜 큰 우리가 이제 목표로 세워야 되는 거죠. 목표가 아니고 이건 뭐 우리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평화적인 통일을 갖다가 해내야 된다는 거. 당연하죠. 이 정도 이제 국력이 좀 향상이 돼 있고 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니까 이제는 통일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걸맞게 지난 광복절 기념 축사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이 발표가 됐죠.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특히 이제 정치 분야에서 정치인들이 통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아직도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말이지. 국민들은 지금 이 어려운 조건에서 이 추석 이걸 어떻게 지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 뭐 특검이니 탄핵이니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시롱 그 중앙일보의 송기웅 중앙일보에 실렸는데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님이 통일 독트린이 생명력을 얻어서 실행되려면 이런 글을 갖다가 써놨습니다. 가을 수학을 앞두고 풍년을 기원하는 한가위는 한민족 최대 명절이다. 그런데 설렘으로 맞이해야 할 이번 추석이 어느 해보다 가슴 아픈 이유가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두 민족 두 국가 방침에 근거해 통일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상한 괴상한 논리를 들고 나오면 남북한이 동족이란 사실조차 부정하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최근 북한은 일본에 거주하는 친북 조총련에 지령을 보내 남북한 평화통일 한민족 등이 담긴 활동이나 교육을 금지했다. 이런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지난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한 모든 동포를 대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김정은 정권과 정반대다. 통일 독트린의 핵심은 3대 통일 전략이 있다. 특히 북한 주민 역할 강조가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다. 의도적, 강압적 흡수가 아니다. 남북 동포가 자유롭고 평화적인 과정을 거쳐 지향하는 체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평화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북한 동포가 함께 만드는 민족 자결권에 기초한 통일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핵심이다. 얼마나 멋있는 내용입니까? 김정은 정권이 남북의 동족성을 부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가 있다. 민족 자결권 행사에 대한 의한 한반도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의도다. 통일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통일을 결정할 수 있는 북한 동포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통일에 관해 한국이 민족 자결권 행사를 주장할 당위성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 동포의 민족 자결권 행사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주장할 근거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려는 것이 북한의 의도다. 김정은 정권이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더라도 한민족이 동족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한반도에 사는 남북한 모든 주민이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이며 통일은 민족 자결권 행사에 따른 민족 공동체 통일임을 강력하게 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의 역할을 북한 주민이 주재할 수 있으며 통일의 당위성과 명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을 제시하면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고 민족이란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보완돼야 될 사항이죠. 근데 실은 보완할 필요도 없이 같은 민족이라는 건 여실히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 우리 어린 친구가 또 우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앞으로는 좀 보강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송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윤 대통령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로 향하도록 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권, 접촉과 교류,
인도적 지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인권 문제의 경우 김정은 정권은 남북 간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두는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인권 목소리가 사그라질 것으로 보기에 윤석열 정부의 인권 제기에 마이동풍이다. 접촉과 교류 협력이 막힌 와중에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는 비대면의 일방적 주입식 정보 공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 주민이 외부 정보를 보고 듣고 느껴 스스로 변화를 요구하는 자발성과 거리가 있다. 인도적 자원은 정부가 정경 분리를 확실히 선언하고 민간단체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실행하게 하면 김정은 정권이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와중에 한국 정부가 완전히 손 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모두 한계가 있으나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란 의지를 갖고 멈추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정점. 그러니까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연구를 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대북방송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윤 대통령은 실무적인 남북 대화 협의체를 제안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김정은 정권의 호응 여부와 무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손은 항상 내밀고 있어야 한다. 평화적 관계 형성 제안에 선점하고 지속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 당국도 민족 공동체 통일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있다. 윤 대통령이 헌법에 입각한 통일 의지를 강력히 표방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모습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적 통일 의지를 일관되게 지속해서 육성으로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대단히 큰 무게로 다가갈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의 주민들의 가장 큰 열망은 통일이다.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아사자들도 있고 전기도 공급이 되지 않고 북한 전체가 완전히 황폐해졌죠.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압록강 두만강 쪽으로 중국에서 촬영한 북한의 모습은 완전히 항토밭이에요. 항토예요, 항토. 간간히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 일기를 보면은 너무 잘 우거진 치산치수가 너무 잘 돼 있죠. 전기 공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열망을 하고 있어요. 빨리 통일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 통일은 분명하게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북한 안에서도 통일에 대한 열망이 이게 이제 열망을 넘어서 그 북한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표출해야 된다. 표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의 정보를 갖다가 그쪽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일부 세력들은 또 그걸 반대하고 시비 걸고 그러는 거죠. 어물풍선 날라오니까 우리가 대북방송해서 그런다. 대북방송 해야지. 해야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남한의 사정을 갖다 알려주고 남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지를 북한 주민에게 전해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고 우리 좀 정치하는 친구들이 좀 해야지. 싸움질만 하지 말고 지금처럼 닫혀있는 남북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권과 달리 북한 주민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이 뭐 담화 형식을 빌리든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기자들과의 그 만남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통일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반드시 통일을 이뤄야 되겠죠. 우리 선배들이 6.25 전쟁 겪고 그 다음에 얼람전에 참전하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 뭐 독일에다 강부들 파견하고 간호사들 파견하고 이 들어온 돈으로 월급으로 고속도로 깔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에서 만들어낸 탱크 이런 부분이 유럽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죠. 한 4, 50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문화가 발달하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그 힘 때문에 36년간 이제 일제의 뭐 식민지를 생활도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우리의 전차가 가서 이 유럽으로 팔려가고, 우리의 비행기들이 지금 가고 있죠. 뭐 인도네시아는 거부를 했었나? 바다에서 지금 항해하고 있는 그 중요한 배들의 뭐 거의 절반 이상이 우리 조선소에서 만들어 놓은 배들이고, 이게 우리 국민들이 좀 자주 알도록 방송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4대 조선사들이 만든 배들이 전 세계 지구상의 바다를 갖다 항해하고 있는 그 배들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요한 배들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두산에서 만들어낸 소형 원조라가 유럽 같은 데서 지금 설치되고 있고, 현대에서 만든 자동차가 세계 3위, 이번에 뭐 GM와 같이 이제 하게 되면 세계 2위로 올라가겠죠. 이러한 자랑스러운 얘기들을 갖다가 뭐 러시아에 가면은 그 각 집에 가전제품이 거의 LG로 돼 있대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이걸 갖다 지켜내려면은 정치권을 물론이고 여러 방면에서 국가를 뭐 국가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군인들부터 치안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들, 물론 이제 서로의 생각이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정치인들 힘을 합해가지고 좀 강대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추석, 내일부터는 추석이 있죠. 추석에 모이면은 여는 어떻고 야는 어떻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정치인들 하는 것 같고 서로 싸우고 그러지 말고, 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자랑스럽게 만들어내야 되겠는가. 우리가 최일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능력도 뭐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개인은 그래도 그런 열망을 갖다가 전달해서 힘 있는 사람들, 우리 회사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추석 연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